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3월 13일 경술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반역 24년 경상도 관찰사 홍이상이 영천과 풍기의 지진을 계문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반성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천변이 위에서 일어나고 지변이 아래서 일어나며 심지어는 이 매가 겨울에 열매를 맺고 금성, 목성이 재변이 사책에 끊임없이 기록되는데도 인심이 대만해져 모든 일을 날로 그르치고 있으며 자신을 뉘우치며 행실을 닦는다는 소리는 전혀 들어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면서 지평을 바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3월 13일 경술 두번째 기사 사고는 이아르기를 산호 황인남은 임진년에 워지기 경성을 침입하였을 때 적에게부터 박리를 횡행하면서 인노를 살해하고 심지어 적을 꿰어 선왕의 능침을 발굴하게 하였다는 말이 이미 임향욱의 장계에서 나왔습니다. 죄명이 극히 중하니 조용히 캐물어서 그 실정을 밝혀냈어야 하는데 포도청이 음하게 난장을 가하여 즉시 죽게 함으로써 중죄인으로 하여금 정형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변 포도대장 최원을 파직하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삼가 예조의 공사를 보니 무신으로서 상중에 있는 자를 모조리 기복할 일로 이미 승전을 받았는데 개개인마다 서경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단지 모조리 서경한다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서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저기 아직 북경에 있어 사태가 염려되는 터이라 무변을 모집하는 것은 실로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복하는 이 한 가지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사체가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쓸만한지의 여부도 묻지 않고 모조리 기복한다는 한 조항에 서경하기를 마치 새로 과조를 세워서 서경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사로 하여금 기복할 자를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 식리에 의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고 최원은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4일 신해 첫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유총병의 휘하인 화응춘과 이을 두 사람이 요양에 도착하여 병을 얻어 낙후되었다가 후 유격 일행이 올 때 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파왕령 북쪽의 이국인들이 모두 철수에 돌아갔는데 응춘 등이 이곳에 머물러 보약과 기계를 제조하여 정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들은 본래 운난 사람으로 고향이 9천리나 되는 곳인데 지닌 노자가 없어 비록 돌아가고 싶으나 갈 곳이 없으므로 이곳에 사람이 되어 죽을 때까지 노역에 종사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유흥룡과 친한가의 여부를 물으니 흥룡과 가장 정이 두텁고 친하다고 합니다. 흥룡은 곧 총병의 도망병으로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 자인데 그 정상을 보니 이들 또한 흥룡의 무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독약 및 각종 화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물으니 그들이 글로 써서 보였는데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4월 초에 독약의 채취 및 이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를 제조하여 시험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소원에 따라 도감이 두어 정밀하고 자상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다 배우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이곳에 숨겨두어 다른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4일 신해 두번째 기사 경상우도 감사 서성이 장계하였다.
영남 일대는 병화와 여역을 거친 나머지 학질이 크게 번져 10식구의 집이면 7, 8명은 앓고 있어 겨울을 나는 동안 죽은 자가 많습니다. 전사들도 대개 병에 걸려 폐인이 되어 가는데 도내에 약이 없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회사로 하여금 약을 지어 보내주게 하소서.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충청도의 충주, 청풍, 영춘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도사 이빈이 계문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1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기자 헌을 우부승지로 이기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노경임 최관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광엽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의 정세는 환히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전수의 일은 텅 비어 믿을 데가 없습니다. 좌도는 그래도 방의사 권응수와 고 원백이 있지만 우도는 김응서만 있을 뿐 협력할 다른 장수가 없으니 혹시라도 변고가 생긴다면 한 사람의 장수가 어떻게 능히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곽재우는 일찍이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전진해서 힘을 썼으므로 한도의 군심이 잠을 그를 의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이 다급한 때를 당하여서는 이런 사람을 높이 임용하여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를 우도 방어사에 차임하여 김응서와 합세해 서로 도와가며 우도 및 호남을 지키게 할 것으로 하유하여 권면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오늘 남하한 보수 등이 호소하기를 지난번 별시방 때의 상물을 받아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부방하는 사람들이 응당하사 받아야 하는 상을 즉시 주지 않았으니 매우 부당하다. 금일 내로 즉시 주고 다 주었다는 사유를 아뢰라. 또 처리오는 전례에 의해 한 달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을 훈련 도감에 말하라. 초관 유비가 말이 없다고 하니 태복마 한 피를 주었다가 돌아온 뒤 반납하도록 할 것을 사복시에 말하라.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공이 요새를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하였으니 적을 방어하는 계책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비한 호참은 웃음거리가 될 뿐더러 도리어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달로 2만기가 해마다 광령을 침략하지만 명나라가 걱정거리로 삼지 않는 것은 성지가 견고하고 기계가 정예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상이 동지사 윤근수에게 이르기를 송씨랑이 송엄창을 말한다.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탄핵을 받은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제독이 영하의 적을 토평하고 지금 영하 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주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참청간 기자 허니 아뢰기를 와전된 말이 퍼져 황상이 진노하였으므로 석상서가 큰 주의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석상서는 진신일남을 펼쳐 보이면서 말하기를 동정 장사가 한 사람도 조정에 있는 자가 없다 하였으니 이는 그 죄를 조선에 전가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 유격을 통해 중국 조정의 통보를 얻어본 결과 부산에 본래부터 머물고 있던 외호를 편의에 따라 안착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석상서의 제본이었다. 이에 내가 유격에게 말하기를 부산에 옛날에는 외호가 있었으나 지난 경오년에 군사를 동원해 소탕함으로써 한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은데 지금 석노야의 제본을 보니 과인이 걱정스럽다고 하자 호 유격이 나도 역시 안다고 했다 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이 제독이 계승부에 이르러 여지 승남을 내보이면서 본래부터 머물던 외호의 말을 꺼내기에 신이 그렇지 않음을 극력 개진하였고 또 송시랑에게 첩지를 보내자 시랑 역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부산의 적은 비록 본래부터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으나 열진의 적이 또한 철거하지 않았다. 석상선은 이를 은폐하여 기망하려는 것이니 중조 일 또한 위태롭다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상난을 겪은 후 도하의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스스로 보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극히 절박한 일이 아니면 어찌 그들을 괴롭히는 노역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즘 대궐 동문 밖에 진 곳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한승부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였는데 한승부는 방민을 부역에 동원하여 벽돌을 운반해다 깔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백성을 괴롭힘이 이보다 더 극심할 수 없으니 정원과 한승부에 분부한 관원을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삼수고울은 그 형세가 몹시 고단하고 위태로운데 지금의 방언은 전에 비해 더욱 긴박하여 진시로 제일약을 겸비한 자가 아니면 결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 군수 홍보는 위인이 우둔하고 앞서 역임한 것을 보아도 볼만한 치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차를 명하고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평양 판관 이응해는 위인이 외람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재물을 탐내었으며 또 수절하는 본부의 관비를 겁탈하여 공공연히 데리고 삶으로 사람마다 침뱉으며 더럽게 여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조참판 김의옹이 상차하기를 봄철이 점점 박두에 오는데 적의 정세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께서 걱정하시고 제공이 애쓰고 있으므로 묘당의 계책은 진실로 10분 세밀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은 오하란 선비로 외람되이 대부의 반열에 있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마음속으로 울분을 품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이라도 내어 보익하지 못하였으니 나라를 등진 죄가 실로 큽니다. 삼가 묘당의 계책을 보건대 포루를 만들려 하고 한강 가에 진영을 설치하고자 하니 그 의도가 진실로 좋습니다. 그러나 신은 들으니 경사를 견고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형세를 장엄하게 하여 안으로는 번원의 견고함을 두고 밖으로는 외침을 막아내는 계책을 세워 그 강대한 군사와 견고한 진영으로 삼엄하게 버티게 하기 때문에 나라는 반석같이 안녕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외의 형세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변방의 일은 허술하여 하나도 번병의 가리개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금이가 미약하여 포수와 살수는 1,000명도 차지 못합니다. 형세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나라고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대업을 회복하는 데는 모름지기 사심을 극복하고 백성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우선을 삼고 정사를 닦고 어진이를 임용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매한 생각으로 미치는 말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나열하여 만에 하나라도 채택하실 자료를 갖춥니다. 1. 방백과 수령은 각각 처자를 거느리고 산성에 입보하도록 교유하셨으니 이 한 가지는 오늘날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명지가 이미 내려졌으니 서둘러 준행하였으면 그 일이 성취되었을 것인데 비변사가 적시 거행하지 않으니 신은 몹시 의혹됩니다. 참컨대 빨리 명지를 내려 제도를 신직하소서. 1. 감사와 수령은 민심을 얻는 데 힘써 그 성심을 미루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어 근실히 깨우쳐 주고 그 이해를 밝게 제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노유를 이끌고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산성에 들어가 보존하며 힘을 합해 수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도로 개요하면 누구인들 믿지 않겠습니까? 1. 직로의 요해초와 관당의 중요한 것은 문무의 재력이 있는 자를 극선하여 수령을 삼아 파수를 엄히 설치하여 허술하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감사와 수령으로서 상의 하교를 받들지 않고 먼저 도망갈 궁리만 하여 민심을 동요시키며 장령을 따르지 않고 산채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모두 목을 쳐서 효시하여 민심을 경계시키소서. 임진년 변란에 곳곳이 분개한 것이 비록 민심이 흩어진 데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역시 군율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로 답습하여 스스로 패망을 자초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드시 어흠이 효유하여 제3 경계한 후 하나하나 율에 의해 시행하소서. 모든 장관과 여러 고을 수령을 나누어 위장을 삼고 각각 자기의 상태를 지키면서 사세를 연락하여 서로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이 모초로 향하면 모 위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고 적이 모체를 포위하면 모 위장이 군사를 연합해서 구원하는데 혹시라도 영을 어길 경우에는 즉시 참하여 조리 돌리게 하소서. 이상의 두어 가지 조항을 두 채찰사에게 하사하여 빨리 시행하소서. 들으니 채찰사가 원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타당한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의 걱정거리는 장수가 많은 데 있습니다. 장수가 많으면 명령이 나오는 것이 많아 제장과 연rop이 일정하게 따를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이 끝내 패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주역의 장자가 군사를 거느릴 것이니 제자들이 모두 주장을 하면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두 채찰사가 있고 또 부사가 있는데 어찌 다시 원수를 보내 모두 주장케 함으로써 흉하다는 것을 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별도로 대장을 두어 육무를 총괄하게 한다면 곽재우, 박진, 배설 같은 사람이 적임자일 것입니다. 1. 민심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봉을 검소하게 해야 합니다. 상상께서 용만에 계시던 때를 잊지 말고 군신들은 발습하던 그때를 잊지 말아서 연사를 공봉을 거두어 날랜 장사를 모집하고 후궁의 비용을 들어 강한 군사를 양성하면 인심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며 군세도 자연 씩씩해질 것입니다. 1. 기사는 우리나라의 장기인데 의용한 아동은 여러 번 표창을 받았으나 활 잘 쏘는 무사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특별히 불러 은전을 베풀어 그 장기를 권장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당 숙종의 덕업은 칭할 만한 것은 없으나 오직 전사를 무양하였기 때문에 장양제가 몸을 푼 지 수일 만에 일어난 전사들의 옷을 기우면서 말하기를 이 어찌 첩이 자신을 복량할 때이겠는가고 하였으니 참으로 숙종의 마음씀이 근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능히 극복을 이룬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1. 먼 옥이 인심을 거스르고 화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 기축년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걸려든 사람들을 빨리 대신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목별로 아뢰게 하여 그 원한을 씻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민심이 감동하여 기쁘게 여길 것이며 천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 김성일은 일본에 봉사하면서 그 높은 저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교활한 현소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히 그의 저리를 숭상하여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남의 수임하여서는 의병을 규합하여 강개한 마음으로 애쓰다가 군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이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당시 정인홍, 김면, 곽재우가 무리가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큰 공로를 세운 것은 모두가 성일이 주도하여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증의 명이 면에게만 미치고 성일은 여기에서 빠졌으니 실로 성세의 흠전입니다. 성일이 일본에 사신 가서 형세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단점이 되기는 하겠으나 이는 실로 무심한 데서 나온 것이니 어찌 깊이 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조그만 과실로 대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1. 정인홍과 곽재훈은 충의가 현저하고 혼공 또한 높은 사람으로 인홍은 방백이 될 만하고 제우 또한 장제입니다. 제우는 전리여에 돌아가 살면서 채찰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는 신하로서 나라의 위급함을 급하게 여기는 의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남들이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조정의 임용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성령께서는 묘당에 문의하여 하룻밤에 크게 등용하도록 하셔서 제우 같은 자를 편전에 불러들여 친히 오금을 주시고 중의로 권면하여 방면의 임무를 맡기면 그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백성들을 모아 보호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주며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지금 병화를 겪은 나머지 생명이 거의 다 하였으니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는 일로 첫째를 삼는 것이요 군사를 다스리고 험조를 설치하는 일이 그 다음입니다. 옛날에 위나라가 적에게 멸망당하여 남은 백성이 수천에도 차지 못하였는데 문공이 거친 배로 지은 옷을 입고 거친 비단으로 만든 갓을 쓰고 제 용을 배식하는 데 힘쓰고 농사를 가르쳤으며 상화를 유통하고 공급을 권장하여 원년에 혁거 30대였던 것이 말년엔 300대가 되었으며 그 마음가짐이 성실하여 마침내 내빈이 3천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위나라는 조그만 나라로 잔파한 나머지를 가지고도 회복을 이처럼 쉽게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지경이 수천리나 되고 백성과 물력이 위나라에 비해 10배나 되는 데이겠습니까? 1. 성지가 이미 세워져서 개연이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자임하신다면 반드시 어진 재상을 얻을 그에게 정사를 위임하고 성취를 기대해야 할 것이며 청납에 건실하여 정사를 바르고 업적을 일으키소서. 날마다 아침 일찍 조의를 마치시고 편전에 옮겨 앉아 승지로 하여금 출입하면서 일을 아뢰게 하며 내관으로 성지를 전하게 하지 마소서. 평소 한가롭게 계실 때는 경영관과 양사를 불러 경의를 논란하며 자주 대신을 인대하여 모든 정사를 의논에 결정하면서 군신이 서로 경계하여 함께 어려운 일을 제도하소서. 아침에는 금령을 바르고 낮에는 국정을 고찰하며 저녁에는 전형을 살피고 밤에는 백공을 깨우치소서. 날마다 어진 사대부를 접촉하면서 마음을 질안에 기미에 두고 하루라도 혹시 궁중에 안일하게 계시는 일이 없으면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어서 나라의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칠하는 백관들에게 달린 것이니 임관의 도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명군들은 대부분 공경과 근신으로 하여금 현재를 천거하게 하고 혹은 스스로 그 동료를 천거하게 하기도 하여 일찍이 전부에게만 위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대개 천하의 인재는 무궁한데 반해 전관의 이목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천거하는 법을 신명하여 재능에 따라 임용하여 각각 그 기국에 맞게 하면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자격에 구애되게 하고 인재를 선택함에 있어 과목으로 제한하는데 이는 진실로 말세에 그릇된 제도입니다. 더구나 수련한 세상이어서 인재가 한정되어 있는데 과목과 자격으로 구애하니 거듭 단식할 일입니다. 우매한 신의 생각에는 쓸만한 강명한 선배를 택하여 혹은 포위로 경연에 입시시키고 혹은 춘궁의 공부를 권장하게 하면 충분히 성덕에 보익이 되고 관청을 용동시켜 새로 다스리는 정사에 도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소를 올린 듯이 가상하다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우옹은 영남 사람이다. 차중에 보인 전체 20여 조의 말이 모두 난을 제거하는 일인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선조실록 72관 선조 29년 6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선일의 도감이 외인의 진법을 배우고자 하여 여여무는 투항은 외인의 이름이었다. 그에게 물으니 그 진법이 깃대를 진 자는 앞에 서고 조총을 가진 자는 다음에 서고 창금을 가진 자는 또 그 다음에 서서 정연하게 대열을 이루고 좌우에 또 교묘하게 기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싸움에 임할 때마다 깃대를 진 자는 대열을 좌우로 분산하고 조총을 가진 자는 총을 쏘며 창금을 가진 자는 기세를 타고 돌진하면서 좌우로 대열을 분산합니다. 깃대를 진 군사는 또 양쪽으로 에워싸고 나아가 좌우의 복병과 함께 적의 후미를 포위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투하면서 분산할 때 또 많은 복병을 좌우에 배치하고 조총과 창금으로 각각 하나의 부대를 삼아 숲속에 흩어져 매복하기를 마치 새와 짐승이 은복하듯 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의 군사로 유인하여 적이 매복한 곳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잇따라 일어나 공격합니다. 그들이 합산 복병하는 형상을 보건대 몹시 교사합니다. 그 기술을 다 전수하게 하고 싶으나 살수 아동의 숫자가 몹시 부족합니다. 청컨대 오브로 하여금 더 뽑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근래 중국 사람들이 많은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마땅히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머물기를 간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적이 물러가지 않았고 서융이 또한 걱정거리가 될 조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명조의 사람을 소외시켜 눈앞의 작은 폐단을 제거하는 것도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당초의 자문을 보내 교사를 요청함으로 인해 손 군문이 먼저 진양기 등 16명을 보내왔고 다시 후 유격의 일행을 보내온 것인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모두 처리하게 한다면 이들이 그들의 아문으로 돌아가 우리나라를 헐떠두며 자신들을 해명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군문이 친한 사람을 위임해 보냈는데 칭찬하는 말을 들리지 않고 모두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면 마음속으로 서운해하는 것은 실로 사람의 상정입니다. 사변은 예측할 수 없고 군문은 곧 우리나라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당하여 모름지기 권형에 마땅한 계책을 써야 하겠습니다. 진양기는 군문과 친하고 후 유격 또한 한 집안 사람으로 근신으로 자처하며 전혀 폐단을 끼치지 않고 있는데 그의 계첩을 보면 그의 심정을 알만합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공로를 서술하여 자보하면서 자보에다 별도로 사연을 적되 만류하여 이를 마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하면 군문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훗날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사를 다 철회하고 진양계 한 사람만 머물러 두면 조비를 함에 있어 대단한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2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부가 아래기라. 무창수 이 효생은 본래 형편없이 패려한 사람으로 누차 중벌을 입었으나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그 아비 보기를 행인과 같이 하여 한 번도 귀성하지 않았으며 병이 이독할 때 끝내 찾아뵙지 않았으니 윤기를 무너뜨림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서울 안에 있으면서 더욱 악행을 자행하여 물의 배와 어울려 어두운 밤에 횡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칼을 빼어 위협함으로 이웃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흩어져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야음을 타고 사대부의 집에 돌입하여 부녀 및 양첩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구타하며 강간할 행동을 취하였으므로 보고 듣는 이로서 놀라고 분개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나국하여 율에 의해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곽재우가 비록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처사를 보니 시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또 제철사는 일국의 중임을 맡아 네 도를 전제하니 그 도내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의 관하 백성이다. 어찌 감히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도 제철사같이 우를 격수로 불렀으나 제우는 고자세를 부리며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 또한 무슨 뜻이서인가? 그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다. 방어사는 비록 병사에 비할 수 없으나 함부로 병권을 맡길 수 없다. 비변사가 개청하여 방어사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었다. 만약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전과 같이 조방장에 자임하거나 아니면 한고울의 수령을 제수하더라도 또한 적을 토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참작하여 시행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곽제의 사람됨은 신들 역시 어떠한지라 하지 못하나 보고 들은 자에게 얻어 들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초야에서 생장하여 조종의 사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병난을 만나자 간계한 마음을 품었을 뿐이며 또 절제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 일이 있으니 전후에 망령된 처사는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병을 창설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적을 토벌하여 복수하는 충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아는 사실이라. 이것이 곧 온도의 사민이 함께 추호하고 신들이 거두어 등용하려는 이유입니다. 도 제찰사가 격수로 불렀을 때 가지 않은 일은 극히 놀라운 것이나 이 역시 사체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선께서 그에게 이치에 어긋나고 명령을 어긴 일로 책망하신 것은 과연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변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싸움에 능한 한 명의 장수를 얻기도 몹시 어렵습니다. 이 한 가지 일로 인해 버리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 같습니다. 신들의 생각에 방어사를 제수하려 했는데 성교가 정령하시니요. 그 엄격함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르니 이것은 모두가 장사를 경계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전대로 조방장에 임명하는 것이 무방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1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해병부 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외증에 관한 주문은 외적이 아직까지 부산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석상서는 모두 철거했다는 것으로 제본을 썼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지금 발송해야 하겠으나 접반사 등의 장계를 보니 석상서가 황상의 의심을 받아 기만으로 지적되자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주문을 올리면 석상서는 죄를 입을 우려가 있거니와 들으니 석상서가 한준이 갔을 때 진신 일람을 펼쳐 보이면서 말하기를 동정 장사 중에 한 사람도 조정에 있는 자가 없다고 하였답니다. 지금 또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주문으로 석상서가 다시 직위를 떠나게 되면 어찌 몹시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전력을 다해 군사를 징발하여 구원한 것은 모두가 석상서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비록 외인의 책봉에 치우치고 있으나 지금은 도리어 책봉을 허락하였다. 전일의 공로를 어찌 잃을 수 있겠습니까? 주문을 만약 발송한다면 비록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아직은 좀 지체하고 다시 사세를 살피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비변사의 내리라고 전교하여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주문에 대해서는 신들 역시 이런 염려가 있어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발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논도 있었으므로 이미 결정을 보아 그 조사를 조정하여 지금 발송하려는 터인지라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8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본부의 주인을 대신과 함께 조사한 결과 모두 말하기를 함승덕은 적에게 빌붙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을 사살하였다 하니 그 죄가 몹시 중하여 함부로 석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살한 일은 달리 증가할 만한 것이 없고 다만 화살에 이름을 새긴 것 때문에 승덕의 소행이라 하는 것이니 의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양응운, 송의, 권극렬, 박인현 등의 범죄 또한 중하나 누차 형을 받은 것이 애처로운 듯하고 무사들은 혹 공로를 세워 스스로 그 죄가를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옹은 비록 무사는 아니나 또한 경범의 유의에 해당되는 사람이니 특언을 베풀어줌이 마땅하겠으나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승남의 수적 사건은 애초 민종록의 고발에서 나왔는데 종록이 이미 무고임을 자백하였으며 또 수적임을 증명할 작물도 없으니 이 옥사는 이미 해명된 것입니다. 그대로 형신하는 것은 무리한 일 같으니 이들은 당연히 분간해야 하며 종록은 무고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박명헌은 비록 함부로 인명을 살해한 죄는 있으나 이미 장수가 되었고 죽은 자는 그의 휘하이니 그들로 하여금 대지를 신문하게 하는 것은 훗날 폐단을 열어 장차 장수된 자로 하여금 감히 그 부하에게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변방을 지켜 속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덕령의 일도 역시 이와 같은데 지금 추구 중에 있으므로 감히 의논드리지 못하니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양응운, 송의, 권극렬, 박인현은 장죄가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 죄인들 중에 혹은 전일에 이미 의결을 본 것도 있는데 지금 이처럼 의논하고 있다. 대개 옥사를 처리하는 법은 그 죄의 유무를 논해야 할 뿐이요 구수와 신수로 분간하여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옛부터 장죄와 군유를 범한 죄의 수를 자백을 받아 법률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다. 이러므로 형정이 시행되지 않고 간교한 무리가 징계되지 않아 끝내 옥에서 늙기를 기다릴 뿐이다. 고유가 옥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의논한 대로 할때 함승덕, 양응운, 송의, 권극렬, 윤옹은 형을 감하여 공로를 세워 스스로 속죄하게 하고 이승남은 방면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8월 15일 을묘 5번째 기사 접반사 김수가 측에하기를 유부가 들어간 후에는 더욱 탐문할 길이 없으니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그늘에 남호정이 은밀히 통하여 여러 수종하는 외인들의 말을 들으니 수길이 말하기를 대명이 화일을 청해오면서 도리어 벼슬로 나를 봉해주려 하니 이는 나를 관습하는 것이지 나에게 화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3, 4월 사이에 내가 몸소 나가 천사와 대면에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하고 유부는 갈 때 정사에게 고하기를 문록은 일본의 임금이요 관백은 조선을 점거하려고 왔는데 지금 대명이 관백을 봉하여 일본의 임금을 삼고자 하므로 문록은 이를 알고 좋아하지 아니하며 관백 역시 내가 책봉을 받아 임금이 되면 문록은 어느 곳에 두느냐고 한다. 이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의논이 결정되지 않아 감히 와서 책사를 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린 후에야 와서 청할 것인데 내가 친히 들어가서 보아 결정되었으면 즉시 나와 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또 외인들의 말을 들으니 수길이 행장이 화일을 의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미 화일을 말하였으니 의당 친함이 있을 것이며 지금 책사가 오면서 여자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등의 일로 장차 행장을 논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비록 무지한 소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믿을 수 없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외인들이 말하기를 행장 등이 6, 7월에 돌아왔다가 다시 행장과 서비가 경사에 들어가 재기를 얻어 돌아온 후에 책사를 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의지는 지난날 성을 순행한 후 바로 왔는데 성문 하나 외에는 모두 막았으며 행장이 떠날 때 나와서 지시하기를
당인이 바다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미리 계획된 것 같다고 합니다. 정사의 휘하인 천총 나 병신이 말하기를 상제가 있어 일본의 군사를 선택해 채워서 병부에 붙이고 착실히 외정을 탐지하 이를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졸 외의 말을 다 믿기는 어려우나 그 말이 또한 그럴 법합니다. 나병신은 본래 허황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이 말 역시 믿을 수 없으나 이미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울러 개달합니다. 또 정사는 이달 5일에 배를 타고 바다 어구에 나가 배에서 내리어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들어왔는데 부사에게 동행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사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나 또한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했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